쉬지 않고 뛰는 내 심장이 불타오르는 나의 젊음이 오늘 너무 날씨가 더워서 요즘 계속 이렇게 좀 찜통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집에서 견딜 수가 없고 수많은 아름다운 아가씨 그녀들에게 오늘도 반하지 지난 7월 하순부터 현재까지 그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40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기상관측일에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꾸 가불어대는 아마 나가올 조심해 아주 뜨거운 화산이 폭발하듯이 나 열받으면 아주 난 낮잠을 자고 있는 온순한 사자 코털을 건드리는 자꾸 예, 노래 가사가 정말 딱 맞습니다. 핫 뜨거 뜨거. 정말 요즘 더위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도 직접 몸으로 느끼고 계실 텐데요. 어제 서울의 최저 기온이 30.4도, 30도를 넘어가면 초열대야라고 하는데 그제 이어서 어제도 초열대야 현상이 이틀 연속 나타났습니다. 최저 기온 30.4도는 마찬가지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11년 만에 가장 높은 최저 기온이었습니다. 초열대야 현상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폭염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광기 SBS 논설위원 광주과학기술원의 윤진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진호 교수님도 요즘 더위 때문에 고생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 힘듭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더위 때문에 윤 교수님께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까? 예, 요즘 전화가 많이 오네요. 예. 아, 지금 경력을 보니까 유타 주립대 겸임 부교수로 일하고 계신다. 유타주도 상당히 덥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유타도 더운데요. 예. 거기는 이제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늘에만 가면 거긴 좀 선선해서 견딜만 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습도가 높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낮 최고 기온이 서울 같은 경우는 39.6도로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낮 최고 기온이 높은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어섰다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더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지난 한 몇 년 전에 강릉에서 초열대야라는 게 이렇게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긴 합니다만 서울에서 관측된 건 처음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구 온난화나 그 도시화에 의한 열섬 효과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열섬 현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열섬 현상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녹지 있었던 곳을 저희들이 이제 도시를 개발하면서 시멘트나 그 아스팔트로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낮에 이제 태양빛을 흡수해서 굉장히 더워졌다가 밤에 그 열기가 이렇게 그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도시에서 녹지가 사라지면은 이런 초열대 현상도 점점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뭐 내년 기온이 어떻게 될 거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좀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녹지를 없애고 아파트, 건물을 짓는 인간의 욕망이 이런 초열대 현상을 어떤 면에서 또 야기한 것은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초열대 현상 나타나면은 많은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피해가 대표적인 피해가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어젯밤 저도 역시 잠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젯밤 서울 지방이 30.4도 아닙니까? 그젯밤에 30.3도. 그러니까 이틀 연속이나 초열대라는 건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인 건데 이렇게 이틀 연속이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연속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잠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꾸 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고 낮에도 힘들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에어컨을 많이 틀다 보니까 또 냉방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다 보니까 밤사이에 가뜩이나 힘든데 정전되는 아파트가 어젯밤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열대야 속에서 초열대야 속에서 사람들의 건강과 모든 것들이 망가뜨려집니다. 예, 정말 이렇게 더운 밤에 정전이 되면은 찜질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많은 분들이 차에 가서 차에다 시동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초열대야 현상, 최저 기온이 점점점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점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힘든 게 잠을 못 자는 거죠. 예. 그리고 전기 수요, 그러니까 보통 밤이 되면 그 사용량이 줄어드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증가하다 보면 뭐 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반복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제일 큰 건 이제 그 국민들께서 편히 쉬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이런 때 정말 한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밤에도 초비상 상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들어오기 전에 한전 홍보실 쪽하고 예.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는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까지만 끝나고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는 게 밖에서가 아니고 변압기입니다. 15만 볼트 이상의 전기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그걸 220볼트로 다운을 시키는데 이게 보통 아파트 단지의 지하실에 이 변압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0년 전에는 가구당 전기를 평균적으로 한 3kW 정도 쓸 거라고 계산을 해서 변압기 용량을 그렇게 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수십 년이 지나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격해진 거예요. 막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생기고 이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한꺼번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무조건 전기만 고장났다면 한전으로 전부 신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오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먼저 관리사무소에 한번 전화해보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한전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상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열대야 현상이란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열대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열대야는 최저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 서울이 30.3도, 30.4도 이틀 연속 초열대야 현상을 나타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우면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북한도 역시 덥지 않겠습니까? 티베트 상공에 있는 아주 더운 바람을 품고 있는 고기압이 영향을 한반도에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도 상당히 더울 것 같은데 북한의 더위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보도한 북한의 더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있어도 심각한 고온 현상과 가물 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지난 7월 하순부터 현재까지 그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40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흥성이는 혼수물놀이장이지만 요즘은 삼복철이어서 더더욱 흥성입니다. 정말 재미날 것 같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물보라를 휘날리며 기세 좋게 내려오다가 물속으로 날아떨어지는데 물놀이로 한껏 달아오른 몸을 식히는 무 또한 심한 무더위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은 낮 시간에 밖에 나갈 때는 양산이나 해가림 모자를 써서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하고 또 색안경을 끼워서 눈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온이 높을 때는 사람들 속에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전해질이 들어있는 경구 수액이라든가 초음료, 오일 앵콜 같은 것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더울 때는 경구 수액이라든가 초음료, 오이냉국 같은 것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냉국은 알겠는데 뭐 수액도 알겠고 초음료는 식초가 들어간 음료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발효 음료라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초 음료를 많이 먹으면은 더위를 더위 무더위에서 피해를 받는 것을 예방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우리도 올해 굉장히 많이 젊은이들이 손선풍기라고 하는 예. 걸 손풍기라고 하는 걸 많이 들고 다니는데 북한에도 파라솔을 들고 있는 여자가 이렇게 손풍기를 이렇게 가까이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우리만이 아니고 북한 쪽에도 저런 게 보급이 돼 있구나 하는 걸 눈여겨볼 수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말이죠. 북한에도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40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북한도 40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곳이 아마 중강진 쪽 가까운 데 같은데 그렇죠? 중강 40.2도, 만포 40.7도, 장강 40도. 강원도 홍천에 41도에 버금가는 초고온 현상을 나타내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보다 북쪽에 있으면 온도가 조금씩 낮아야 되는데 지금 그 한반도 전체 그다음에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같은 그 폭염을 일으키는 그 영양 고기압권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저희 한반도에서 지금 겪고 있는 폭염이 단지 이렇게 뭐 서울이나 강릉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반도 전체 동북아시아 쪽에 지금 넓게 퍼져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도시화가 덜 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본다고 한다면 북한의 최저 기온이 과연 몇 도까지인지는 지금 저희가 알 길이 없고 북한에서 아마 보도를 했을 텐데 초열대야나 이런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열섬 현상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덜할 것이다라고 아마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온 현상은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글로벌 차원의 문제지만 초열대야 현상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열섬 현상 같은 경우 초열대야가 나타나도록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열섬 현상은 어쨌든 인간이 녹지 대신에 어떤 개발을 하고 건물을 짓고 또 에어컨 많이 켜면서 또 실외기에서 그런 열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도 상당히 덥다. 그런데 북한에 이번에 뭐 가뭄이나 이런 소식은 없죠? 지금 바로 가뭄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신문에 보면은 고온 가물과의 전투에서 내일이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면서 지금 이 초고온 속에서 가물까지 지금 있어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마치 이걸 전쟁으로 표현하듯이 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자. 그래서 전부 준비를 잘하자 총력들 촉구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강원도 한 식품 공장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강원도는 이 대한민국 강원도 위쪽인 북한에 있는 거죠? 강원도죠. 거기 가방 공장하고 식품 공장을 방문했었는데 그 공장 안에서 이 비 오듯 땀 흘리는 모습을 이렇게 직접 이게 화면에 비춰주면서 이렇게 북한도 굉장히 덥고 이 농작물 피해가 많다 하는 것들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도 사진,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한 겁니까? 공개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아까 영상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땀 흘리면서 현지 지도를 한다. 뭐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또 이런 것들을 좀 각인시키는 지난주에 효과까지. 방송이 됐었고요. 그리고 같이 참석한 그 수행한 그 수행원들도 같이 땀을 엄청나게 흘리는 모습들을 비춰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인광기 위원 이야기할 때 방금 뒤쪽에 화면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은 여러분께 이미 보여드렸고요. 뭐 기름만 나지 않을 뿐이지 거의 중동을 방불케 한다는 이야기까지 요즘 돌고 있는데 이 더위가 이 폭염이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폭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세계 열지도입니다. 교수님, 적도 지방이 더운 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는데 거의 극지방까지 다다를 정도로 붉은색이 넓게 분포가 돼 있네요. 예, 그렇죠. 지금 그 스웨덴을 비롯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더워가지고 보통 여름에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선선합니다. 그러니까 지낼만한데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조하고 지낼만한데 지금 굉장히 덥고 그러면서 가뭄이 오면서 산불이 나고 그래서 그 스웨덴 정부에서 그 좀 국제적인 도움도 요청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런 전 세계적인 폭염 현상 자체도 대단히 이례적이다. 예. 지금은 이례적이지만 또 몇 년, 10년, 20년 지나면 저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도 듭니다. 그렇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런 폭염들이 조금 더 자주 빈번하게 발생할 거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겪었던 건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온 폭염이라면 앞으로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경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스웨덴 이야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얘기를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전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스웨덴에서는 이 폭염 때문에 최고봉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백두산이 가장 높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백두산이 아닌 다른 산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가설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스웨덴은 북위 65도입니다. 북위 65도면 상당히 시원한 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가 보통은 7월 달 평균 기온이 한 16도, 20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 27일 날 34.6도, 우리로 따진다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스웨덴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온도가 되는 거죠. 34.6도. 그런데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타르팔라 연구소라는 스웨덴의 연구소가 최고봉이 지금까지는 케브네카이세산이라고 그래갖고 남쪽 봉우리가 있고 북쪽 봉우리가 있답니다. 근데 그중에서 남쪽 봉우리 꼭대기가 가장 높은 2101m, 지난 7월 2일 날 한 달 전인데요. 그때가 2101m였는데 한 달 사이에 31일 날 재봤더니 4m가 줄었다고 합니다. 4m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북쪽 봉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녹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녹다 보면 조금만 더 녹으면 북쪽 봉우리를 남쪽이 따라잡을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스웨덴의 높은 산들은 꼭대기 지역이 이른바 눈 뭐 이런 걸로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빙하처럼 돼 있다. 만년설처럼 이렇게 덮여 있는데 예. 계속 더워지면서 그런 빙하들이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지구 온난화. 스웨덴이 북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뭐 북극, 남극도 뭐 워낙 더위 때문에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빙하가 무너지고 있다는 뉴스는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스웨덴의 최고봉이 이런 폭염 때문에 최고봉의 이름이 바뀐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 그러나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무섭고 심각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북유럽 쪽 그러면은 상당히 좀 시원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중해 쪽도 굉장히 날씨가 1년 내내 온화하고 굉장히 살기 좋다고 하는데 지중해하고 인접해 있는 스웨덴 남부 쪽, 스페인 남부 쪽이요. 그리고 포르투갈 이쪽도 지금 폭염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쪽을 보니까 기온이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그러는데 44도 뭐 이렇게까지 예상이 되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역대 최고 기온이 작년 7월 달이었는데 47.3도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번 주말에 이것도 깰지 모른다 하는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아래가 아프리카 쪽 아니겠습니까? 예. 예, 모로코 쪽 그쪽인데 아프리카 쪽에서 몰고 올라오는 기온이 이쪽까지 또 유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지역의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올라갔다. 우리는 강원도 홍천이 41도를 기록했고 이런 글로벌적인 전 지구적인 폭염 현상 또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한다면 한반도 최고 기온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폭염이라는 건 그러니까 더운 여름이라고 쉽게 보시면 어떤 해는 조금 더 더울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조금 덜 더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더운 그런 확률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년에 한 번 이런 폭염이 왔고 20년에 한 번 왔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주 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예. 남극, 북극 같은 경우도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해수면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이런 뉴스 기사는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 현상도 점점 가속화할까요? 특히 북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까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남극은 지난 한 30년 동안은 그나마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저렇게 보시는 그런 현상들이 더 뜨거워지면 좀 더 가속화, 좀 더 자주 나타나고 가속화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빙하를 보면은 저 빙하 위 얼음 위를 지금 새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 동물 관련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북극곰 사실 빙하로 이동을 해서 먹이도 찾고 그런데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엄청난 거리를 헤엄쳐 건너가서 다른 쪽에 가서 먹이를 찾고 이런 모습들을 화면에서 보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임광규 의원도 그런 다큐멘터리 많이 보셨죠? 네, 저도 다큐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그냥 보기에는 참 평화롭고 한가롭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생태계가 무너지다 보면은 많은 종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식물은 물론이고 동물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든가 뭐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더웠다 추웠다 뭐 이 자연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괜찮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국 피해는 단순히 곰이라든가 이런 동물들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50년 혹은 2070년이 되면은 이런 폭염, 초고온 현상이 무려 5개월 이상 계속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담긴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 실제로 그럴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미 이제 한반도 지역 같은 경우에 여름철 그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온도로 정의를 하면 여름이 예전보다 길어지는 게 확연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길어지는 여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길어질 거고, 여름이 길어지다 보면 가끔 이렇게 오는 폭염도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강한 폭염들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 유의해 가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인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 일단 그 온난화라는 걸 조금 이제 그 당장 오늘 내일부터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최소한 그걸 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해야 되고요. 그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은 이제 경제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이랑 직접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조금 더 그 미래를 두고 보고 에너지 정책이나 경제 정책들을 좀 수립하는 그런 좀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구 온난화 남극과 북극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대한민국 한반도 여기만 걱정을 했는데 이게 우리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그래서 북극 극지방에 가서 열심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원과 전화로 통화를 해봤습니다. 과연 지금 북극은 어떤지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한국이 엄청 덥다는 소식은 들으셨죠? 아, 예, 소식으로만 접했습니다. 북극은 우리 많은 분들이 참 시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온이 영상 7도 수준입니다. 제일 추운 시간이라서 원래 이 정도면은 꽤 높은 편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8월 평균 기온을 따졌을 때 대략 한 영상 3도에서 7도 사이를 왔다 간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낮에는 최근에 14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예. 평년 기온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꽤 체감 온도도 굉장히 높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 보시는 풍경들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해가 쨍쨍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 근처에 빙하가 있는데 빙하가 막 무너져 내리는 소리라든지 그런 광경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고요. 갑자기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쪽 빙벽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더라고요. 뭐 원래 여름에는 조금 녹았다가 겨울에는 좀 늘어나고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최근 30년 동안에 그 녹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지금 빙하가 뭐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뭐 뒤로 이렇게 후퇴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한 일환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그에 대한 것들이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님은 북극에서 현재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연구하고 계신지요? 전 최근에 북극에 사는 동물들에 대한 생태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히 사람이 느끼는 이런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북극에 사는 동물들은 과연 이 온난화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어떤 생태적인 현상들을 관찰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동물은 흰뺨기러기라고 하는 동물인데요. 이 동물들은 이제 북극에 와서 번식을 한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지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더워지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 빨리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극으로 이동할 시기가 예년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최근 결과로 나온 걸 보면은 거의 1년에 하루 정도씩 눈 녹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6월 중순쯤 이동해야 되는 애들이 최근에는 6월 초순 내지는 5월 말에
이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꼭 좀 해주시죠. 최근에 인터넷으로 접하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예년에 비하면 북극도 굉장히 더운 수준이니까 좀 이런 심각한 위험성을 다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온난화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뭘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네요. 이원영 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제가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지구 온난화 다 같이 한번 걱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폭염과 관련한 소식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